안녕하세요, 치과왕입니다. 치아가 흔들려서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충치가 너무 심해서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에 계신 분들 지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치아를 뽑아야 된다는 상실감을 채 느낄 새도 없이 이제 바로 임플란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영상만 보시고 다른 영상 안 보셔도 될 만큼 필수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야 임플란트의 10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라는 것은 치아의 뿌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해요. 임플란트는 IMPLANT 라는 영어로 이루어진 건데요. 한국말로는 인공 치아 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 치아 뿌리를 잇몸뼈 안에다가 식립하는 것을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임플란트 보철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곤충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가슴, 배가 있는데 머리는 임플란트 크라운, 가슴은 임플란트의 기둥, 그리고 배는 임플란트의 픽스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픽스처를 잇몸뼈 안에다가 심고 추후에 임플란트 기둥과 임플란트 머리를 연결하는 거죠. 세 번째, 임플란트 픽스처가 잇몸뼈와 붙는 데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었다고 바로 뼈랑 붙는 게 아니에요. 인공 장기를 넣었는데 바로 내 몸처럼 작동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장기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와서 진짜 내 몸처럼 작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임플란트 픽스처가 잇몸뼈와 거의 한 몸처럼 이렇게 붙게 됩니다. 네 번째,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모든 치료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위에 턱뼈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아래 턱뼈는 해부학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해놓고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임플란트 머리가 올라가서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좀 더 표면 처리가 잘 된 임플란트거나 아니면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 기간을 더 당겨서 더 짧게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나는 앞니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앞니 뽑고 앞니 없는 채로 어떻게 지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니 없이 일상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니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 치아를 거의 즉석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실력입니다. 임플란트를 어떤 위치, 각도, 깊이에 심는지에 따라서 이 임플란트의 수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고요. 아니, 원장님 3만 개 이상 심으셨잖아요. 저는 그냥 원장님이 심는 대로 믿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장님을 믿고 심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비게이션 없이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기왕 심는 임플란트 오래 쓰면 좋으니까 저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추천드리고요. 다만 아무리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반드시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안에서 흔들리면서 임플란트의 깊이, 위치, 각도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총 임플란트 금액에서 30% 정도만 부담하면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30% 정도의 부담금이라고 하면 약 4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생에서 최대 2개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셔야겠죠. 일곱 번째, 임플란트의 수명은 거의 20년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지 않나요? 잘 심어진 임플란트는 2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임플란트가 생존해 있을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기왕 심는 거 잘 심어야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여덟 번째, 잘 알려진 임플란트를 심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임플란트 회사, 이제 막 생겨난 임플란트 회사, 절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AS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이 임플란트는 내부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내부가 다른 게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임플란트를 조정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임플란트 회사의 제품을 모든 치과가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유명한 회사의 제품들만 모든 치과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 유명한 임플란트를 심었던 분들이 어떤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정해 드리고 싶어도 수정해 드릴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수정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뽑고 다시 심어야 돼요. 그러면 환자분도 괴롭고 의료진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멀쩡한 임플란트를 뽑아야 된다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잘 알려진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걸 치료해주고 싶은데 망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장비를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탄탄한 회사 임플란트 제품을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 타이레놀을 드시고 가세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기 1시간 전에 타이레놀을 복용하시고 가시면 임플란트 수술 끝나고 생기는 그 통증을 확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감했음에도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타이레놀 하나를 추가적으로 복용하세요. 임플란트에서 생기는 통증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타이레놀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구매하셔서 드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는 모든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공장기 수술을 받고 나면 건강한 식사, 건강한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다 바뀌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내 몸에 어떤 인공장기를 심었다는 거는 그동안의 생활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배도 끊어야 되고요, 술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음식도 오징어 같은 것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잇몸에 좋은 음식들을 좀 챙겨 드시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굳이 인사들 뭐 이가탄 이런 약을 챙겨 드시라는 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어떤 습관들을, 루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양치질만 잘하겠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인생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